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협착증 운동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요. 열심히 걸었는데 더 아파요. 운동하면 좋아진다면서요. 왜 저는 더 아프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걷기만 열심히 하면 낫는다던데요. 저는 항상 다시 물어봅니다. 얼마나 걸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1시간씩 걸었어요. 하루에 10,000보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똑같아요. 요즘은 더 못 걷겠어요. 왜 그럴까요? 협착증은 근육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근육은 조금 힘들어도 운동하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신경은 달라요. 신경은 억지로 참는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거든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복도 하나가 있고 원래는 사람이 5명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한다고 복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막히겠죠? 협착증도 똑같습니다. 이미 좁아진 신경끼를 계속해서 혹사시키게 되면 신경은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아픈데도 참고 걸으세요. 뭐 걷다 보면 좋아진대요. 이 말을 믿고 억지로 계속 걷는 분들입니다. 이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참는 운동이에요. 협착증은 참는 운동보다 조절하는 운동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걷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걷기는 해야 돼요. 사람이 계속 누워 살 수는 없잖아요. 누워 살수록 더 나빠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3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그러면 30분을 목표로 걷는 게 아니라 20분쯤 걷고 잠깐 쉽니다. 2, 3분 정도면 되고요. 다리가 조금 편해졌다. 그러면 그때 다시 걷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걷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쉬면 운동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시간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운동하고 다음 날은 어떠셨어요? 다음 날 더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많이 하신 거죠. 다음 날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적당한 운동이에요. 운동은 하루만 딱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운동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무릎을 당기기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손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억지로 세게 당기지 않으셔도 되고 허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늘어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에 한 10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왜 이 운동이 좋을까요? 무릎을 당기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어져요. 그러면 이 협착증에 좁았던 신경 통로가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하고 나니까 허리가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은 시원하다고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당길수록 좋은 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칭은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딱 기분 좋게 늘어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길 텐데요. 근육도 키워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협착증은 스트레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장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더 아파졌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뒤로 쭉 젖히는 동작. 협착증에서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지나가는 길이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리한 등산. 오르막은 괜찮은데 내리막에서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려갈 때는 허리가 이렇게 넘어질까봐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져요. 협착증은 오히려 내리막 쪽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바벨 스쿼트, 무거운 중량 운동, 이것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허리를 단단히 잡아야 하는 운동이라 허리에 부담이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운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허리가 버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저는 윗몸 일으키기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플랭크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여기서도 오래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10초, 15초, 20초 이 정도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허리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무릎 당기기, 누워서 스트레칭 양쪽으로 해주고 5분 정도 걷고 저녁에는 실내 자전거를 15분에서 20분 정도, 마지막으로 플랭크를 한
5분 정도. 이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그때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m도 못 걷는다. 뭐 쉬어도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배변이랑 소변을 볼 때 이상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만 계속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협착증 치료는 계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으면 운동이 먼저고, 그래도 부족하면 약이나 물리치료, 그래도 안 되면 주사치료,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라면 그때 수술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술하는 병도 아니고 무조건 운동만 해서 버티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맞는 치료 순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착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리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좋은 운동 하나보다 나쁜 운동 하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혹시 지금 협착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부터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는 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잘 달래가면서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정확한 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모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